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습니까?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문득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 과연 나는 평생을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토록 원하던 돈도, 잠 못 이루며 쫓았던 성공도, 그리고 빛나는 명예까지도.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도 왜 정작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상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나 적은 걸까요? 어쩌면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요? 화면 전환. 정주영 회장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과 영상 자료가 천천히 나타난다. 여기 그 대답을 온몸으로 깨닫고 맨주먹으로 세상에 증명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쌀가게 배달원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를 써 내려간 거인,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믿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사람에게 처절하게 당해봤습니다. 동업자의 배신, 비웃는 세상의 조롱,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그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의 지혜를 담아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조언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강렬하게 나타난다. 누구를 만나든 이 네 가지만은 반드시 속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의 편이 된다. 음악 잠시 멈춤, 정적, 속여라. 이토록 강렬하고 어쩌면 위험하게까지 들리는 이 단어, 속여라. 남을 기만하고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정주영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이 채널은 바로 그런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생의 무기가 되는 지혜를 나눕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인간관계를, 아니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길에 단단한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정주영이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남긴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속여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건강을 속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일부러 어디 아픈 척이라도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약한 척 연기라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특히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보여주는 건강의 시대인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SNS 피드에는 멋지게 갈라진 근육을 과시하는 바디 프로필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힘든 운동을 끝냈다는 오운환 인증샷은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시대를 역행하듯 감추라고 말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한 속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것은 비겁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시하지 않는 지혜,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인간 본성의 날카로운 한 지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자의 옆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몰려들고 약한 자의 옆에는 오히려 동지가 모여든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음의 힘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 반짝이는 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힘을 이용하려 들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려 달려들죠. 아, 저 친구는 힘이 좋으니 이 가장 힘든 일은 저 친구에게 맡기면 되겠군. 저 사람은 밤을 새워도 끄떡없어 보이니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당신의 강함은 어느새 당신 자신을 갉아먹고 소진시키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바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정주영의 젊은 시절이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강인한 체력을 가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칠흑 같은 밤이 내릴 때까지 허리가 끊어질 듯한 쌀가마니를 쉴 새 없이 날랐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주변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이 정도 일은 나에게 껌이다라는 식의 가벼운 말을 입에 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말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의 말 없는 성실함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한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친구에게 일을 맡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그의 겸손은 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었고, 동시에 그의 미래를 여는 가장 빛나는 신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강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는 불필요한 경쟁과 견제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묵묵히 자신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타인의 좋아요와 순간적인 부러움이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동지를 만들어 주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짜 강함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법입니다. 조용히 나를 단련하고 겸손하게 몸을 낮출 때 사람들은 당신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단단한 내면을,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감추고 있습니까? 건강과 젊은 만큼이나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돈입니다. 여기서 정주영의 인간관계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돈을 속여라. 이 말 역시 첫 번째 지혜와 금액을 정확히 같이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큰 돈을 벌었다고, 이제는 제법 부유해졌다고 주변에 떠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달콤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오랜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돈을 탐하는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온갖 달콤한 말로 당신에게 접근하고 기가 막힌 기회와 화려한 인맥을 이야기하며 결국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걸어다니는 편리한 현금 인출기일 뿐이죠.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믿고 곁에 머물던 진짜 사람들은 그 허영과 과시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당신에게 실망하며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 자랑은 진짜 인연을 제 발로 밀어내고 가짜 관계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셈입니다. 이 속임의 진짜 의미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을 추구하는 것, 절제입니다. 정주영은 돈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치밀하게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북청 장터의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어린 시절, 그는 매일같이 수많은 돈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돈을 잘 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빠른 계산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장부를 통째로 외우고 매일매일 변하는 쌀의 시세와 이익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돈을 속이는 지혜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조금 허술해 보여도 속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치밀한 사람. 그는 섣불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변의 견제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 큰 기회를 조용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가 된 이후에도 그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빈손인 사람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국과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도 지갑이 텅 빈 척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나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코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그의 굳건한 철학이었고, 동시에 돈 이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대방의 본심을 떠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플렉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시계, 화려한 외제차를 SNS에 전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시대. 하지만 정주영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비싼 물건들이,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가? 그 과시를 통해 얻은 관계가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진심으로 믿는가? 돈을 속이라는 말은
결국 돈보다 더 큰 가치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검소함 속에 단단함을 감추고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줄 평생의 동지가 당신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거인이 남긴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곳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갑니다. 건강을 감추는 법을 배웠고 돈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관계의 핵심 그 자체를 꿰뚫어 볼 차례입니다. 그의 세 번째 가르침은 어쩌면 가장 도발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속여라. 이 말을 듣는 바로 이 순간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는 강한 거부감이 먼저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속이라니. 이건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도덕에 반하는 말이 아닌가. 하지만 잠시만, 그 거부감을 잠시만 내려놓고 그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그 깊은 뜻을 저와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정주영이 말한 이 속임은 남을 기만하고 상처를 주라는 사기꾼의 기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섣부른 믿음으로부터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될 나 자신을 지켜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처절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이제 다 안다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가 내가 진짜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 전체를 단정짓습니까? 선해 보이는 눈빛, 유창하고 막힘없는 말솜씨, 화려한 배경과 스펙을 보며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성급하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었던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정주영의 젊은 시절은 바로 그런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평생의 꿈을 꾸자고 약속했던 동업자는 사업 자금을 모두 빼돌려 하룻밤 사이에 달아났고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굴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하나의 철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결코 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오직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주 성실해 보이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아주 그럴듯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장밋빛처럼 달콤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당장 그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말을 전부 다 믿어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사람을 속이는 지혜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이되 속으로는 끝까지 그의 행동을 시험하는 것. 그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이들을 속이려다 제 꾀에 넘어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정주영이 성급하게 마음을 열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그런 냉소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로운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신중한 관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수만 명의 팔로워, 수백 개의 좋아요가 그 사람의 진심을 결코 증명해주지 않는 오늘날, 화려한 말과 완벽하게 꾸며진 겉모습에 속지 않고 오직 시간이 보여주는 묵묵한 행동과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그 꾸준함을 지켜볼 줄 아는 눈, 그것이야말로 쉽게 마음을 주고 더 쉽게 상처받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의 마지막 네 번째 원칙에 다다릅니다. 이것은 앞선 세 가지 지혜를 모두 완성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선 오직 자기 자신과의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속여라. 우리는 흔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주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름의 거친 파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이는 그 순간,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정주영은 한 명의 사업가로서 평생 수많은 협상과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그의 철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무리 불편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대한민국이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시절, 그가 허허벌판 사진 한 장과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 하나를 들고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겠다고? 저건 제정신이 아니다. 저건 미친 짓이다. 수많은 반대와 냉소적인 조롱이 사방에서 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왜 단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의 속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져 내리고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직원들 앞에서는 늘 산처럼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만약 바로 그때 리더인 그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흔들리는 눈빛을 조금이라도 내비쳤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직원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모두 떠났을 겁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한낱 미친 짓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였기에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었고 결국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위선적으로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시 한번 삼킬 줄 아는 인내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숨길 줄 아는 여유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단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나아가 더 큰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오직 내면이 강철과도 같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정주영의 이 네 번째 지혜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속여라라는 그 강렬하고도 역설적인 단어는 결코 단순한 말장난이나 처세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극적인 의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그의 인생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우리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네 개의 거대한 뿌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라는 한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도 뜨거운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붙들었던 인생의 네 가지 뿌리. 그것은 바로 건강,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람, 마지막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한 네 가지 속임수는 결국 이 네 가지의 가장 소중한 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도 견고한 갑옷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속여야만 했던 이유는 건강이야말로 모든 새로운 도전의 씨앗이자 모든 위대한 성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계획과 불굴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내 몸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은 한낱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젊음의 힘을 과시하며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어 스스로를 아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진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가장 깊은 뿌리가 썩어버리면 인생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속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도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얻고 신뢰를 먼저 쌓기 시작하면 돈은 신기하게도 저절로 우리를 따라옵니다. 돈이라는 뿌리는 인생이라는 나무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다루면 다른 모든 소중한 뿌리까지 순식간에 썩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뿌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그 역설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불신하고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사람, 평생을 함께할 단 한 명의 동지를 얻기 위해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지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건강을 가지고 훌륭한 토양돈이 있어도 함께 밭을 가는 사람, 동료이 그 밭을 망치려 든다면 모든 노력은 결국 배신이라는 쓴 열매로 끝나버립니다. 섣부른 믿음으로 마음을 전부 내주지 않고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사람의 진심을 가려낼 때 비로소 나의 도전은 배신이 아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속이라는 가르침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성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속임은 결국 우리 안에 네 가지 위대한 덕목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건강을 속이면 몸을 자랑하는 교만 대신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겸손한 자는 오래 갑니다. 돈을 속이면 허영과 과시 대신 절제가 자리를 잡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면 성급한 판단 대신 기다림이 자리 잡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진짜를 얻습니다. 마음을 속이면 드러나는 약점 대신 인내가 자리 잡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결국 이깁니다. 그가 말한 속임은 비겁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배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주영이라는 한 거인이 남긴 그 역설적인 유언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우리에게 속여라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삶이란 본래 불완전하고 세상은 늘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자랑하면 세상은 어김없이 그 힘을 빼앗아가려 하고 돈을 드러내면 그 재산을 노리는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며 사람을 다 안다고 이제는 의심 없이 믿어도 된다고 확신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 믿음을 무참히 깨뜨려버리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이면 세상은 정확히 그 약한 틈을 파고들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가 말한 속임은 결코 비겁하거나 이기적인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배신, 오해와 조롱으로 가득 차니 거친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겉으로 속여야만 비로소 나의 진짜 속을, 나의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이토록 아픈 진실. 정주영은 그것을 자신의 살을 깎는 고통으로 배웠고 우리에게는 그 지혜를 값없이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모한 도전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가지를 지혜롭게 속이며 삶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몸을 낮추어 건강을 지켰고 돈에 대한 욕심은 감추어 더 큰 신뢰를 얻었으며 사람을 섣불리 믿지 않아 진짜 내 편을 가려냈고 마음속 두려움을 속여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부와 성공을 이루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끝까지 온전히 지켜내는 태도, 그 삶의 무게와 자유의 균형입니다. 겉으로는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내는 힘,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인생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이다. 모두가 너를 드러내라고 말할 때 감추고, 모두가 너를 포기하라고 말할 때 버텨라. 그럴 때 비로소 네 삶은 온전히 네 편이 되어준다. 음악이 잠시 멈추고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이제 이 긴 영상의 끝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당신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삶은 결국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잔잔한 음악이 다시 시작된다.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 이 네 가지를 지혜롭게 감추는 법.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마침내 인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습니까? 정주영이 남긴 네 가지 지혜 중에서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단단한 무기가 되어줄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